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강릉시가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1기가와트 규모로 사업비가 1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다음 주 1단계 사업 기공식이 열릴 예정인데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데이터 센터 특화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강릉 남부권에 총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릉의 풍부한 전력 생산 능력과 산업 입지 여건 등을 이번 사업 유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강릉은 그동안 여러 차례 AI 데이터 센터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으며 다수의 사업 제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데이터 센터 조성 역량과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를 만나 강릉시 남부권 일원에 AI 데이터 센터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강릉시가 발표한 AI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은 총 5단계로 나눠 추진되며 시설 건축비만 약 1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 대상지는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일대로 부지 면적은 약 3만 제곱미터입니다. 사업 시행사는 1단계로 오는 2028년까지 이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 2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물 전체 면적은 5만 2천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시행사는 자산운용사가 주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강릉 DCPEF입니다. 시행사는 1단계 부지 매입과 인허가 절차를 마쳤고 오는 26일 현지에서 기공식을 열 예정입니다. 강릉시는 AI 데이터 센터를 적극 유치해 산업 구조를 관광 중심에서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사업에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도시 공간에서 교통과 안전 등 인공지능을 실증하고 AI 인프라와 데이터, 규제 특례 등을 갖춘 시범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전,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각각 한 곳씩 선정되며 결과는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입니다. 본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도시정보센터가 AI 지능 센터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고 또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각종 기술들을 여기서 실증을 통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구축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의 투자 실적과 자금 조달 능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해외 대형 IT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와 시행사 측은 올해 상반기 금융사 선정과 투자 구조 등 자금 조달 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9월쯤 세계적 IT 기업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는 유저가 생기면 서로 돈을 대려고 합니다. 우리한테 낸 서류에는 모든 서류가 다 특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강릉시가 내놓은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유치 계획이 기대대로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1일 요양보호사로 변신해 통합 돌봄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가 이달 말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강원도는 제도 안착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깎아머리를 한 김진태 지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집안일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원주를 찾은 김 지사는 95살 어르신 댁을 방문해 1일 요양보호사로 변신했습니다. 빨래를 정리하고 안부를 묻는 등 통합 돌봄 서비스 현장을 직접 점검한 겁니다. 움직이면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밥 조금씩 놔주러
요양보호사가 와서 아침 이제 챙겨주고 가면 먹고서 설거지 해놓고 청소해놓고 가면 낮에 점심 이제 어떤 데는 그냥 저녁을 먹고 점심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통합 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의료와 요양, 돌봄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는 정부 정책에 따라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발빠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방문간호부터 요양보호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대한 사업 편차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지금 도와 각 시군의 그런 조직 체계를 다 갖춰서 지자체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좀 시행을 해 나가면서 그런 편차가 생기면 우리 도가 그런 걸 또 이렇게 조율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편차를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시군은 원활한 제도 안착과 안정적 돌봄 운영을 위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기에 강원도는 통합 돌봄 모형을 구축하고 시군 간 서비스 격차 진단과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암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통합 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215억 원을 투입합니다. 19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지역 의료원장, 보건의료노조 본부장 등이 모인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 활성화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속초의료원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5개 의료원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1,083억 원 규모의 올해 강원 라이즈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강원 라이즈 사업은 첨단 산업 매출액 1조 원 증가, 첨단 산업 전문 인재 10,000명 양성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또 지역 정주율 20% 달성과 주민 활력 지수 전국 3위 진입 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내 대학에 1,0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라이즈 사업단은 오는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1,4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입니다. 라이즈 사업단은 사업 참여 기업인 보름바이오, 빅플렉스 인터내셔널 등 2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홍보와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정성군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공영버스 와와버스를 운영해 지역민의 안정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군은 지난 2020년부터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 전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입 이후 누적 이용객 49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성군은 공영버스 이용객이 연평균 15%의 증가세를 보이며 자가용 중심 이동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고 있으며 전기버스 도입으로 연간 온실가스 약 400톤을 줄이는 등 환경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성군은 앞으로 노선 개선과 관광 연계 교통망을 확대해 공영버스 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이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해 강도 높은 행정 제재를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군은 이달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규 관허 사업을 제한하거나 기존 관허 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해 줄 것을 인허가 부서에 요구하는 관허 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인허가 부서에서 신규 허가나 신고를 접수할 때 세무과 징수팀에 체납 여부를 통보해 확인하고 체납분 납부를 독려해 완납 이후 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성군은 이와 함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를 위해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관외 고액 체납자 현장 방문 징수반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2026년 2월 기준 관허 사업 제한 대상은 68명, 897건, 체납액 2억 9천만 원이며 현장 방문 징수 대상 고액 체납자는 103명, 1,204건, 체납액 10억 4천만 원 규모입니다.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동시에 체납한 중복 대상자는 15명으로 정성구는 도내는 물론 수도권 등 전국 단위 현지 방문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부터 군수 지역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22일은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 군 선관위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춘천시 주요 관광지 입장객 수가 전년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정의당 윤민섭 춘천시 의원이 발표한 주요 관광지 입장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시 관광지 10곳의 연간 입장객 수는 457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8만 명 줄었습니다. 관광지별로 보면 구곡폭포 입장객 수가 전년 대비 43% 줄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강원 도립화목원이 16%,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이 14% 감소했습니다. 춘천시가 공지천 일대 야간 경관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으로 공지천부터 중도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2km 구간에 조명과 경관시설이 설치됩니다. 배수펌프장부터 문화광장 수비 일대는 4월 중순 조기 준공 후 점등하고 나머지 구간은 올해 중 마무리해 야간 경관 벨트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박인환 공원을 조성합니다. 박인환 공원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으로 발생한 남북리 일대 유휴부지에 들어섭니다. 공원은 오는 8월 준공되며 잔디광장과 물놀이 공간, 풋살장 등이 마련됩니다. 영월 예밀 와이너리 슬로타운이 준공식을 갖고 와인 산업과 체험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예밀 와이너리 슬로타운은 폐광지역 개발 기금을 활용해 연면적 2,211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이곳에는 와인 생산시설과 브랜디 생산시설, 게스트하우스 등이 마련됐으며 와인 생산과 체험, 숙박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시설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스포츠파크 내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맨발 걷기길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가 2월에 준공됐으며 스포츠파크 내 가족센터 앞에 조성됐습니다. 맨발 걷기길은 능동 배수펌프장 후문 일대 약 280m 구간에 조성됐으며 편의시설도 마련하고 3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평창군의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 1차로 라오스 근로자 156명이 입국해 19일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오는 6월까지 모두 1,200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와 지역 농가에 배치됩니다. 근로자들은 계절근로 비자로 최대 8개월 동안 농작업을 지원하며 평창군은 교육과 인권보호, 근로기준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가로청소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갈등의 책임은 물론 공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논란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조남현 이사장은 정작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조사 당일 퇴임식까지 예정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회피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 우리 시민이고 우리 공단 직원들이고 남이야 그냥 남. 남한테도 그렇게 안 하겠네. 공단 관계자를 향해 강한 질책이 쏟아집니다. 노조가 가로청소 개편에 반발해 천막농성을 벌인 지 150일째. 시의회는 공단이 환경미화원들의 반대에도 청소구간 개편을 강행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논란의 출발은 구간조정위원회.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이사장 지시로 위원회를 구성해 청소구간 축소안을 추진했다는 지적입니다. 공단은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노조는 인력 감축이 목적이었다고 반발합니다. 실제 공단은 구도심 골목길과 면지역 일부를 상시 청소 구간에서 제외하고 노인 일자리와 클린콜 사업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주민 생활환경 악화와 업무 과중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0차례 넘는 위원회 회의 역시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힘이 좀 쇠퇴하면서 예전보다 쓰레기 발생량이 좀 줄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산성 같은 경우에 보면 구간조정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그 예고에 없었던 담당 도시환경부장이 자임해서 구간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스스로 호선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위원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실무적인 것들을 다 장악하고 위원회가 의견 조율 기구라기보다 이사장 지시를 정당화하는 장치였다는 겁니다. 공단은 노조 추천 인사들이 참여해 마련한 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최종 개편안은 당초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의견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위원회 의견에 반해서 가로청소 구간 조정을 결국 이사장 지시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 게 맞습니까? 회의가 처음부터 위원들의 그 생각과 의원들의 그 입장과 그런 게 모든 게 철저히 배제되고 위원장님과 이사장님의 뜻으로만 구간조정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최종 개편안을 결정한 조남현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정 책임자 없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결국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조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달 사직서를 낸 조 이사장의 퇴임식이 조사 당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자 행사는 시작 2분 전 전격 취소됐습니다. 시의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퇴임식을 진행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재임 기간 있었던 법인카드 사용 논란과 업무 추진비 셀프 인상, 부정청탁 의혹에다 이사장 선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책임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이게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번에 사퇴를 했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시의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고 원주시의 후속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가로청소 행정에 혼란을 낳고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불신까지 키운 이번 사안. 책임자의 퇴진으로 행정사무조사의 동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원주시와 공단의 책임 있는 햇밥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봄 벚꽃 시즌에 맞춰 강릉 지역에 새로운 수변 체험 관광이 마련됩니다. 강릉시는 경포 생태저류지 일대 체험시설을 갖추고 다음 달 1일부터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커피콩과 커피잔 형태 2인승 보트 15대와 4인승 보트 10대, 전통배 2대를 도입했고 관광객들은 배를 타고 저류지 일대를 탐방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6월 말까지 시범 운행 기간 동안 무료로 운영하고 개장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원주시가 지난 16일 2026 외국인 관광택시 발대식을 갖고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는 강원 택시투어 홈페이지와 원주역 관광 안내소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은 필수 관광지인 중앙시장을 포함해 3시간 동안 원하는 관광지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 3시간 기준 3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